를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면에 도면 마무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모디파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텍스트 있는 내용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피트 탭으로 넘어갑니다. 피트 탭에 보면 뭐라고 영어가 잔뜩 써져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내용도 없는데 피트 옵션, 피트가 맞추다란 뜻이에요. 맞춤, 자리 맞춤이란 뜻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콩글리시로 읽을 거예요.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enough가 충분하다란 뜻인데 isn't enough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란 뜻이 됩니다. 번역하면 만약에 there 거기가 isn't enough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이 됩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냐면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다시 말하면 문자와 화살표 둘 다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장소? inside extension line, 그러니까 보조선 안쪽에 거꾸로 번역하시면 돼요. 보조선 안쪽에 문자와 화살표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이죠? 보조선 인사이드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가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거기에 만약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보조선 안쪽에 화살촉과 문자가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to move out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 뜻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화살표와 문자가 위치해야만 하는데 너무 좁으니까 그 두 개가 위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바깥쪽으로 먼저 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 바깥쪽으로 빼야 다른 하나가 그 안쪽에 위치하겠죠. 여기 보면 either 텍스트와 arrow가 기본값입니다. 가로 열고 베스트 핏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어느 하나. 그러니까 문자나 화살촉 어느 하나를 먼저 빼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핏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CAD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CAD가 화살촉이나 문자 어느 하나를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촉이 먼저 빠지는 거고, 텍스트를 놓으면 문자가 먼저 빠지는 거고, both text and arrow 그러면 화살촉과 문자가 동시에 다 빠져버리는 거고, always 항상, keep 유지합니다. 텍스트 문자를 between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쪽에 문자를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공간이 아무리 좁아도 문자는 보조선 안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either 텍스트, arrow 텍스트 요 세 개는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냥 그런가? 아닌가? 딱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잘 차이가 안 나요. 자, 먼저 베스트 핏으로 놨습니다. 자, 제가 화살촉을 하나 치수를 하나 넣어볼까 합니다. 자, 2.55. 자, 어떤가요? 화살촉과 문자 알아서 둘 다 밖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얘를 조금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3mm로 놓으니까 어때요? 글자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화살촉은 바깥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3mm로 맞춰보세요. 3mm로.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안쪽으로 화살촉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3mm. 그러면 문자 안쪽, 화살촉 바깥쪽.
자,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하나씩 쭉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화살촉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다 지금 다 화살촉이 먼저 나가 있는 거죠.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자, 문자로 한번 놔볼까요? 텍스트.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문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죠. 한번 해보시죠. 화살촉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문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문자가 바깥으로 같이 나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화살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살촉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자가 밖으로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나와요. 반지름 30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다시 디멘전 스타일을 제가 베스트 핏으로 바꿀 겁니다. 베스트 핏으로 바꿨고요. 반지름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볼까요? 반지름 30, 지름 치수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틀린 치수가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에로우나 텍스트 둘 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다이아메타는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요. 라디어스는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이아메타는 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양 끝에서 끝에까지를 측정을 해줘야 되고, 반지름은 중심에서부터 이 끝에까지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가야 올바른 치수 기입이 됩니다. 원에 대한 올바른 치수 기입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보실까요? 자, 컨트롤 숫자 1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베스트 핏이 있습니다. 여기 피트 기능 있죠? 얘를 베스트 핏으로 바꿔 놓으시면,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립을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가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얘만 바꾸시면 돼요. 얘를 자, 텍스트 온리로 바꿔버리면 어떤가요?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면 뭐 둘 다 내보내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아예 공간이 좁으면 둘 다 이렇게 다 빠져버리는 거죠. 어느 하나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아예 문자나 화살표를 다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항상 문자는 중간에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문자가 어떻게 되나요? 항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서프레스 에로, 화살촉을 서프레스 억제한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사이드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안에 자리하지 못할 때 화살촉을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얘는 화살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냅둔 거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니까 다 억제시켜 버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수 기입하기도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요.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텍스트의 위치죠. 자, 보시면 when, 언제, 때죠. 텍스트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in, 안쪽에, 기본 위치 안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측으로 문자를 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치수선 좌우로 문자를 빼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치수선 좌우로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요. 자,
20mm 아니 2.5mm. 자, 오른쪽으로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2.5mm 왼쪽으로 빠진 거 보이시나요? 언제 오른쪽으로 빠지고 언제 왼쪽으로 빠질까요? 두 번째 보조선. 제가 여기 첫 번째로 클릭했고요.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두 번째예요.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찍었죠? 그 다음 두 번째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5mm. 두 번째 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2.5mm. 어떤가요?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 아래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이 두 번째 옵션을 쓰는데 세 번째 옵션을 안 써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로 문자를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without leader, 지시선 없이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풀이하시면 돼요. 두 번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시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악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오버 디멘전 라인 without leader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략 이 문자는 여기인데 얘는 어디일 건가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잘 안 써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2.5mm. 그 다음에 continuous. 자, 2.5mm. 아니, 골뱅이 2.5만큼 0도. 골뱅이 2.5만큼 0도.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가네. 다시 라인, 카피, 어레이 10개. 자, 2.5mm. 자,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선들이 다 겹치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 다 겹쳐버리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항목이에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이런 식으로요. 문자를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구별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치수선들이 다 구별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안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주세요. 자, 아이고. 그 다음에 포스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살촉 있죠? 화살촉을 다 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촉을 다 넌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슬래시로 바꾸셔도 되고 도트로 바꾸셔도 돼요. 도트가 너무 크네요. 자, 1.5mm. 자, 두 번째도 다 도트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슬래시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오빌크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두 번째 것만 오빌크로 똑같이 1.5mm 줄이고, 마지막 거 선택하고 두 번째 것만, 아니 첫 번째 것만 오빌크. 그러면
똑같이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도트로 바꿔볼까요? 얘도 도트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화살표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이 너무 좁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어떤 때는 안 그리는 분들도 계세요. 공간이 좁으면 화살표 안 그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도트로 그리는 분도 있고, 저처럼 슬래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통은 그래서 비사이드 더 디멘전 라인으로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얘가 축척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축척 인자를 가진 치수 값. 무슨 뜻이냐면 여기 라인에 보시면 여기 3.75라고 하는 요 값 있죠. 요게 축척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값.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5, 0.625, 뭐 여기 1mm 뭐 이런 값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촉에 2.5mm, 문자에 2.5mm 이런 값들이 축척 인자를 지닌 값들이 되는 겁니다. 이 값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정한 이 치수만큼 다 곱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축척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축척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치수 축척. 그래서 도면을 불러다가 우리가 축척을 맞춰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과제물 중에 자, 이런 과제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익스텐드 자, 여기까지 연장할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돼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치수 축척. 1대 100도면이거든요. A4 기준 1대 100도면. 그러면 100배가 다 커지는 겁니다. 화살촉 100배, 문자 100배, 전부 다 100배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수 축척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유닛입니다. 주치수라고 하죠. 주된 치수. 자, 여기 보시면 주된 단위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과학 지수라든지 십진법이라든지 혹은 건축 인지법이라든지 혹은 윈도우 데스크탑이라든지 디시멀이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리시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까요? 라는 뜻입니다. 2자리까지 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얘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수점이요. 소수점이 지금 콤마로 되어 있죠.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적당히 끌어올려 봤습니다. 어떤가요? 소수점이 쉼표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지금 2자리라고 했지만 제가 9자리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콤마 대신에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가요? 소수점 9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페리오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얘를 제가 원래대로 놨어요. 여기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에 콤마로 바꿔놨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써보세요. 윈도우 데스크탑. 그럼 여기 비활성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마침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 더요. 자요. 자,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여기 천 단위 자릿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윈도우 데스크탑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소수점 자릿수를 페리오드로 자동으로 바꿔주고, 두 번째는 천 단위 자릿수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천 단위 자릿수가 있으면 우리가 읽기가 조금 더 쉬운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선의 길이는 10mm. 카피, 어레이 10개, 어레이를 하는데 10개를 어레이를 할 거고, 간격은 2mm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0mm 짜리고, 그 다음에 간격은 2mm입니다. 이렇게요. 자, 어떤가요? 크기가 너무 작죠? 치수 기입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린 이걸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어레이 5개, 다시 카피, 자, 미드 포인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서클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카피, 자, 지우고, 그 다음 스케일 3배,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디테일, 상세 도면이 그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요. 니어레스트, 자, 이렇게요. 자, A, 그 다음 여기다가 자, 텍스트, 디테일 A,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 A 해놓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스케일을 적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카피, 자, 스케일 3:1,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얘를 3배 확대한 겁니다. 3: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렇게 부분 상세도를 그려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치수예요. 치수가 안 맞아요. 이렇게요. 그죠? 치수가 맞을 리가 없단 말이죠. 원래 여기 치수는 얼마예요? 2mm고 여기 치수는 얼마예요? 5mm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제가 복사해서 3배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15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가 치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얘도 치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컨트롤 1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합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값을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요. 이거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주시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3분의 1로 줄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요 부분이요.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 있죠? 바로 이 값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값이 2배가 다 커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값이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 메저먼트 스케일이 이 부분 상쇄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쓸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값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메저먼트 스케일 대신에 라이너 스케일을 쓰시면 돼요. 이거 1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프리픽 서픽이 있네요. 프리픽 서픽은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딩하고 트레일링 있네요. 제로 서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로 서프레션, 제로가 0이죠. 0을 억제합니다. 트레일링 꼬리에, 리딩 머리에. 자,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리딩을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0.5mm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0자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리딩 머리에, 그러니까 소수점 앞단 위에 0. 얼마 얼마 그러면 그 앞에 0을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리딩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리딩을 풀어볼까요? 어떤가요? 이제 0.5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게 보통은 리딩을 안 풀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적당히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적당히 그리면 안 되겠네요. 자, 다시 봅니다. 5.5라고 했습니다. 제가 5.5짜리 선을 그렸어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소수점 4자리로 바꿨고요. 소수점 4자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트레일링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원래 켜져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정상이고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트레일링을 꺼보도록 하죠. 이게 왜 꺼지지?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트레일링을 끄면 소수점 내가 지정한 자릿수만큼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이라도 소수점이 채워져야 됩니다. 트레일링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0단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이렇게요. 소수점이 없어요. 안 보여주네요. 없어요. 안 보여줘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보여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게 트레일링입니다. 그러니까 꼬릿말 쪽에 반드시 트레일링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아니요. 각도부터 하나 써보죠. 라인 10mm 로테이트. 자, 카피 30.5도. 제가 이렇게 30.5도를 로테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측정해 보죠. 그럼 31도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30.5가 아니고 31로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30.5도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30.5도입니다.
보시면은요, 얘가 왜 31도로 나왔는지 디멘전을 보자고요.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니까 여기 각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소수점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소수점 최소 두 자리는 놔야 되고, 역시 트레일링을 체크해 놔야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자, 오케이. 30.5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각도도 조절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 보시죠. 자, 라이너, 아니,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해보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 2차 치수.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를 체크해야만 2차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4200, 그 다음 165.354.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게 얼터네이트 유니트, 즉 대체 치수 혹은 2차 단위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모디파이. 보시면 얼터네이트는 똑같이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시고 소수점 두 자리로 바꿔 놓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트레일링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자, 이렇게요. 윈도우 데스크탑 소수점 두 자리, 그 다음 트레일링, 그리고 OK. 그러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렇게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는 요 값을 바꾸시면 돼요. 멀티플러 포 얼트 유니트라고 하는 요 값 있죠?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이 값을 제가 1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멀티플러 포 알트 유니트가 프라이머리 유니트 곱하기 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0.5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군요. 0.5.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배 커지겠죠. 2배. 그러면 이와 같이 2배 커진 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미리를 인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죠?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간단해요. 1 나누기 25.4인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5.4분의 1인치가 결국은 1mm가 됩니다. 그런데 CAD에서는 분수가 안 들어가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똑같은 값으로 하려면 10 나누기 254. 자, 이렇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에다가 1 나누기 25.4 그럼 에러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요? 10 나누기 254. 0.039370 얼마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그러니까 미리를 인치로 바꿔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밀리미터, 뒤에 있는 건 인치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픽 서픽 있죠? 프라이머리에도 프리픽 서픽이 있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치수 앞에 붙는 말.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치수 뒤에 붙는 말. 얘는 밀리미터죠.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는 인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놓으면 미리와 인치가 구별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시 얘네들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먼트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니까 주 단위 뒤에 놓겠습니다. below primary value 주 단위 아래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놓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한번 해보시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alternate는 끄고 이번에 tolerance요. 치수 공차입니다. 근데 치수 공차는 여기서 못 써요. 여기서 못 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모든 치수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모든 치수가 다 들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다 했었었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가 톨러런스를 실행해 버리면 공차를 제가 실행하면 모든 치수에 이렇게 다 공차가 다 들어갑니다. 더욱이 우리는 공차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돼요. 이 치수 공차는 정밀 가공하는 부분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정밀 가공하는 곳 이외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1키 눌러서 선택하고 맨 아래 내려가면 톨러런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만 공차를 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시면 치수 공차가 여기 보시면 시멘트리, 디비전, 리밋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은 테두리 두르는 거니까 넘어가고 시멘트리 바로 이제 공차라는 게 뭐냐면 위로 허용치, 아래로 허용치.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기준 치수가 있어요. 이 기준 치수의 플러스 허용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허용값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100mm짜리를 만들 건데 플러스 0.23까지는 허용할 거고 마이너스 0.15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23mm에서부터 자, 빼봅시다. 100에서 0.15를 빼니까 99.85. 99.85mm까지는 양품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숫자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1mm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허용되는 거죠. 99.9mm입니다. 허용되는 거죠. 그런데 99.82mm입니다.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00.25mm예요. 그럼 값에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값이라는 건 여기까지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깎다 보면, 기계로 부품을 깎다 보면, 정밀한 기계는 100분의 1 오차까지 가공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막 깎으면 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는 깎을 수 있어요. 손으로 우리가 하면은 뭐 잘하는 애들은 50분의 1까지는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허용치라고 해요. 기계가 만들어도 이 허용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100mm로 막 만드세요 그래도 정확하게 100.000000mm로 만들지 못해요. 허용치가 필요합니다. 허용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플러스 허용값과 마이너스 허용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 몇 미리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시멘트리라고 합니다. 시멘트리는 플러스 허용치와 마이너스 허용치가 대칭되는 것, 똑같은 것을 시멘트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건 디비전이에요. 자, 보세요. 선택하고 쭉 내려서 시멘트리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뜨는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 로우 값하고 어퍼 값이 나옵니다.
로우 값이 마이너스 어영치, 어퍼 값이 플러스 어영치 0.23. 그랬더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23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 0.23에서 마이너스 0.23까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디비전으로 나눴습니다. 디비전으로 나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해되는 거 보이시죠? 상한값, 하한값. 로우 값을 0.19라고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0.19, 플러스 0.23. 그러니까 5.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23, 마이너스 0.19까지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 문제냐면 이 치수 문자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밑에 걸려 있잖아요. 여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탑으로 놓게 되면 문자가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미들로 놓으면 중간으로, 바텀으로 놓으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통 치수 문자는 이렇게 중간에 걸쳐주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뭐냐면 문자의 크기요. 0.5mm.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톨러런스 텍스트 하이트 있죠? 이 문자의 크기가 0.5mm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비로소 공차가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지션 버티컬 요걸 미들로 주시고 그 다음 텍스트 하이트를 0.5로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톨러런스. 여기서 바꿀 게 바로 이거예요. 버티컬 포지션이 바텀으로 되어 있죠. 이걸 미들로 바꿉니다. 미들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야 항상 중간으로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공차를 넣고서 매번 미들에 0.5mm 그러면 너무 늦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선택하고 톨러런스를 제가 넣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중간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톨러런스. 자, 아무거나 좋아요. 시멘트리도 좋고 디비전도 좋습니다. 시멘트리든 디비전이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가 0.5로 여기서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모든 게 미들에 0.5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넌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기를 뭐로든 좋아요. 시멘트리든 디비전이든 리밋이든 뭐든 좋습니다. 만들어 놓고 글자 크기를 0.5로 바꾸고 버티컬 포지션 미들로 놓고 이걸 다시 끕니다. 넌으로. 그러면 기본값이 두 개가 세팅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기본값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한값 0.19, 하한값 0.19, 0.23. 그럼 어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미들하고 0.5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마지막이 아니구나. 보시면 지금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죠. 그죠?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냐? 여기 리미트 로우 값이 이 값이 원래 마이너스예요. 원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도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0.19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입니다. 값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예요. 뭘로 나와요? 플러스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0.19.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0.23. 어떤가요?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니까 표현되는 게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로우 값에는 마이너스를 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요. 어퍼 값에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넣어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디비전이 아니고, 자, 이 값을 0.19, 여기를 0.23.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비전이 아니고 리밋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아예 적용이 된 숫자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5.5에 플러스 0.23이면 값이 얼마일까요? 5.73이죠. 그럼 5.5에 마이너스 0.19는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밋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73에서 5.31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건 다시 말해서 리밋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치수를 보면 알아요. 치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현장용 도면이구나. 근데 선택하고 얘가 이렇게 디비전으로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설계자를 위한 도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밋을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